안녕하세요. 4월 29일 어린이 조선일보 NI 지면 해설 강의를 맡은 안예진 기자입니다. 그럼 오늘 4면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4면의 제목은 경복궁, 창덕궁, 조선시대 왕이 살았던 곳으로 떠나요 입니다. 그럼 같이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황제가 나라를 걱정하며 잠에 들던 침실이 궁금하지 않나요? 책을 읽고 비밀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던 서재는요? 이곳들은 덕수궁 석조전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5월 4일까지 조선시대 임금님이 살았던 궁궐에서 2025 봉궁중문화축전이 열린답니다. 이 행사에서 서울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진면목은 우리 어휘력 쏙쏙에서 보면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궁궐이 가지고 있었던 상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이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처음으로 지어진 가장 큰 궁궐이에요. 임금이 잠을 자고 밥을 먹던 곳도 있고요. 일을 하는 곳도 있죠.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지만 고종 때 다시 지어졌어요. 우리 경복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복궁의 모습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궁궐이 있죠. 이곳에서 이제 임금님이 일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건물들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아까 가장 큰 궁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경복궁의 전경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광화문이고요. 이만큼이 다 경복궁이죠. 이 뒤에는 물론 청와대도 있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큰 궁궐로 남아있답니다. 정말 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다른 궁궐들도 함께 계속해서 지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덕궁은 경복궁이 불에 탔다가 다시 지어지기 전까지 왕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창덕궁에는 자연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요. 이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됐답니다. 문화유산이란 다음 세대에 전해줄 과학, 기술, 관습 등의 문화적인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덕궁의 후원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절을 하는 세배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창덕궁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덕궁의 사진입니다. 저녁에 찍어서 야경이 정말 예쁘게 들어오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창덕궁의 문화유산, 이 후원이 바로 창덕궁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이렇게 물과 나무, 푸르른 나무를 배경으로 있는 창덕궁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 모습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창덕궁 옆에 있는 창경궁이에요. 창경궁은 성종이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는데요. 순종이 일제강점기 직전 일본의 제안으로 이곳을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복원했는데요. 이 동물원과 식물원을 창경원이라고 합니다. 창경궁 자리에 1909년 일제강점기 직전인 11월 1일에 문을 연 공원이고요. 안에는 식물원과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창경궁은 왕족들만 출입하거나 신하들만 들어올 수 있는 궁궐이 아니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동물원,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데요. 창경원의 사진을 한번 더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경원의 사진입니다. 여기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아까 봤던 사진을 더욱 크게 보면 코끼리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도 옛날에 실려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홍학들이 여기 보이는 궁궐을 배경으로 홍학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 살고 있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창경궁 안에 있는 정원에서 연못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창경원은 이렇게 창덕궁이었던 옛날 왕족들만 출입하던 것에서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원이 됐고,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과 다양한 식물원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옛날 모습으로 지금은 복원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수궁은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살던 곳인데요. 덕수궁은 원래 왕의 형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임진왜란 때부터 가끔씩 왕들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피랑 갔던 선조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다른 궁궐들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종이 이곳에서 덕수궁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건물과 비슷하게 지은 건물도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말했던 고종이 잠을 자던 침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던 서재가 있는 건물인데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덕수궁 석조전의 사진입니다. 이 안에 고종이 잠을 자던 침실도 있고 책을 보던 서재도 있는 거예요. 특히 앞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국식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서양,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의 건물을 따라서 만든 건물이에요. 그리고 또 덕수궁은 돌담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덕수궁 돌담길, 가을에도 낙엽이 떨어져서 예쁘고 겨울에도 눈이 쌓였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기사에서 봤던 경복궁, 경복궁의 남쪽에 있는 문인 광화문, 그리고 창덕궁과 창경궁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있죠. 그리고 덕수궁, 그리고 또 말하지 않았지만 경희궁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궁궐을 서울 5대 궁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궁궐은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조선시대 임금은 무엇을 했나요? 우리 아까 경복궁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경복궁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처음으로 지어진 가장 큰 궁궐이에요. 임금이 잠을 자고 밥을 먹던 곳도 있고요. 일을 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경복궁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선시대 임금님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덕수궁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덕수궁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게 덕수궁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덕수궁은 원래 왕의 형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부터 가끔씩 왕들이 시작했죠.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피랑 갔던 선조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른 궁궐들이 불탔기 때문인데요. 덕수궁의 역사적 배경을 그러면은 원래 왕의 형제들이 살던 곳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더 이어서 임진왜란 때 피랑 갔던 선조가 다른 궁궐들이 물에 타 있어서 그때부터 왕들도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덕수궁은 원래 왕의 형제들이 살았을 때는 정릉동, 행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원래 이름은 덕수궁이 아니라 경운궁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 고종 황제나 순종 황제가 덕수궁에 살게 하면서 이때 이름을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원래 덕수궁의 이름은 경운궁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은 궁궐은 어디인지 이유와 함께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덕수궁에도 가보고 싶고요. 덕수궁에 가보고 싶은 이유는 아까 봤던 이 사진처럼 이 석조전 건물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런 서양식 건물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
그런 궁궐의 예쁜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가보고 싶은 궁궐은 창덕궁입니다. 제가 창덕궁에 가보고 싶은 이유는요. 4월 초? 4월 말 이때 가면 창덕궁에 홍매화라는 꽃이 정말 아름답게 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창덕궁에서 이 홍매화를 나중에 보는 날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궁궐들 중에서 가보고 싶은 궁궐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